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1.9%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나왔죠, 드디어. ADC 관련된 내용. ADC 기술 수출. 그죠? 일본. 그죠? 4천억 규모. 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바이오 쪽을 볼 때 지금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군들 있죠.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를 볼 때 알테오젠만 가지고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리가캠 그리고 유한양행 요 정도 대표한 그 네 종목을 딱 보자고요. 여기서 뭐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알테오젠, SC 제형,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디예요? CDMO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뭐예요? ADC 유한양행 어디예요? 신약개발. 그리고 여기는 다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좋은 것과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 다릅니다. 알테오젠은 성과가 좋죠. 기술 수출 계약 막 나오고 있고 리가캠바이오도 마찬가지 성과가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적자죠. 그쵸? R&D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적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흑자 전환이 될 건데 시세가 끝날 때는 흑자 전환이 된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고 난 다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SC 제형이라 그랬죠. 이게 범용적일 수 있다고 박순재 대표가 누차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을 현실화 시킨 겁니다. ADC 쪽으로 확대를 시키겠다고 했고 이번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초에 그냥 한 2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었잖아요. ADC 발표가 나오기 전에. 근데 여기서 15%가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20조에서 15% 오르면 얼마입니까? 3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23조 원대가 된 겁니다. 리가캠바이오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고 뭐 한 이틀 정도 올라가니까 리가캠바이오의 한 70% 정도의 시가총액을 올려버린 겁니다. ADC에 대한 그 받고 있는 기대감을 리가캠바이오의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딱 적용을 시킨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움직인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장주가 시장 측면에서예요. 대장주를 한다 그래서 알테오젠만 덜컥 매수할 게 아니라 알테오젠 나빠서가 아니에요. 알테오젠을 매수를 하면서 이게 보세요. 알테오젠이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긴 했지만 구간별로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1만 원부터 어디까지 조정받았죠? 17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20%, 25%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 구간별로 조정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구간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성과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알테오젠이 시세를 내고 있고 이게 주도주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알테오젠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의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CDMO 쪽도 강하네. 그럼 CDMO 쪽도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리가캠바이오도 강해요. 올라와요. 그럼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한양행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강하네. 그럼 또 유한양행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분산 투자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A 업종, B 업종, C 업종 예를 들어서 난 바이오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많이 빠진 에코 프로 같은 종목군들을 해야지. 그쵸? 요날 금투세 폐지 발표 나왔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8% 7% 올라갔죠. 근데 다시 신저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7만 6천 원입니다. 신저가 7만 2천 원, 3천 원 정도 되는데 3천 원만 더 빠지면 다시 신저가예요. 그렇죠? 그럼 싸다고 더 살 겁니까? 언제까지? 올라올 때까지? 돈은 무한정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일정 부분 한 번, 두 번째, 뭐 세 번째 매수를 하는 구간에서 큰 손실 구간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죠? 그 구간마다 매매하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추세가 없는, 그렇죠? 많이 빠졌다고 매수를 해서 이런 종목에서 내가 자꾸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올라갈 때 에코프로 그래 2년, 3년, 5년 지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되면 나는 이미 털 리가 없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이 보세요. 지금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하잖아요. 보세요.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이 이때하고 이전에는 비슷했거든요. 머크와의 계약, SC제형이 범용적일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 확장됐다. 뭘로? ADC로.
그쵸?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4천억짜리 계약 금요일날 발표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망가지고 나서 이런 식이 됐나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됩니다. 자, 재료 관련돼서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알테오젠의, 그쵸? 알테오젠의 네이버 뉴스 탭입니다. 보세요. 뉴스 공식 네이버 화면이죠. 오늘 장 끝나고 5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스피 중국 전인대 실망, 외국인 대량 매도 29포인트 급락. 전인대 실망입니까? 그럼 바이오는요? 오늘 바이오 좋았거든요. 오늘은 알테오젠이 지난 금요일날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ADC 쪽이 강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그럴 수밖에 없죠. ABL 바이오. 보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테오젠이 왜 강했어요? 앞으로 지금 대세가 될 수 있는 ADC 쪽으로 SC 제형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ADC 쪽을 지금 집중해서 육성하고 있는 것,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 R&D 투자를 꾸준하게 끌고 가고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은 어디예요? 리가켄바이오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여기 10월 한 중순 정도에도 9,500억 정도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야 바이오 올라간다. 그럼 바이오 중에서 안 올라간 게 뭐냐?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그쵸? 가요? 안 가잖아요. 진펜트라나 이런 부분들. 진펜트라 지금 이거 성공하잖아요. 80% 이상, 90% 이상의 마진율이 잡힙니다. 왜? 초기 단계부터 다 투자를 해서 성공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쵸? 셀트리온 측면에서. 근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 야 이거 얘네 너무 늦어져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을 시키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는 다 죽고 없습니다. 그쵸?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성공을 한다고 한들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면 그때까지 보유할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올라가는 쪽을 내가 철저하게 공략해서 그런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하면서 그쵸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주도주, 대장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가 나는 쪽으로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 섹터, 이런 종목군들이 모여서 주도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애초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세요. 11월 7일 바이오 많이 빠졌죠. 여기 11월 7일 목요일 날이죠. 알테오젠도 많이 빠졌습니다. 알테오젠 11월 7일 어때요? 저가 5.4% 빠졌어요. 근데 어때요? 11월 7일 날 오늘 바이오 하락은 트럼프 대선 공약의 저가 의약품 수입 선호 정책과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선 직후 나오는 단순 우려갑니다. 너무 조정을 받지 않아서 나온 조정으로 보는 게 맞고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금요일입니다. 알테오젠 강세. 오늘 바이오는 강했지만 알테오젠이 치고 나오면서 계약이 있었으니까 바이오 수급이 알테오젠으로 쏠렸다. 전체적으로 반등했고 폭이 적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도주. 그렇죠? 다음 주 오늘이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주간 다음 주도 바이오를 계속 보겠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알테오젠의 수급이 쏠렸다. 근데 ADC 쪽이다. 연결된 거 어디예요? 리가켄 바이오 7%, ABL 바이오 7%. 정확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올라가는 쪽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는 점, 이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알테오젠은 아직도 시세가 끝이 아닙니다. 왜? 적자 구간에 있으니까. 이거 흑자를 찍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흑자를 찍었었던 실적을 이제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어떤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니?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달성을 지속적으로 해오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 한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바이오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왜 사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가격 전략, 즉 신고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알테오젠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놓은 거니까 가져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ADC 관련된 부분은 시작이 맞습니다. 그렇죠? ADC 쪽으로 약속을 지켜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전부 다 약속을 지킨 기업들만 살아남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세 유지될 수 있고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유하고 타점 잡는지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